일본이라는 나라의 특기는 바로 다른 나라 거 가져와서 미친듯이 깎고 다듬어서 결국엔 원조보다 더 완벽하게 자기들 걸로 만들어버리는 변태적인 재창조 능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미국에서 자동차 들여와서는 미국 차보다도 고장 안 나는 튼튼한 차 만들어서 역수출해버리고, 반도체 기술 가져와서는 한때 세계시장 제패했었고, 심지어 미국의 작업복이었던 청바지조차 지금은 전세계 마니아들이 일본의 데님을 최고로 쳐줄 정도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기어이 음식으로도 재창조 짓을 해낸 게 있는데, 바로 인도에서 건너온 묽은 향신료 스프인 커리를 가져다가 양파 볶고 밀가루 넣어서 끈적하고 달큰한 루로 만들어버린 사건 말입니다. 심지어 개조된 이 재패니즈 카레를 커리의 본고장인 인도 한복판에 내놓고 장사를 시작한 미친 기업이 있는데요. 평생 카레만 먹고 자란 인도인이 재패니즈 카레를 먹겠냐며 망할 거라 모두가 예상했지만 1호점 오픈하자마자 인도 현지인들 전부 줄서게 만들어버린 카레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해 기네스북에 등재된 카레, 바로 코코 이치방야입니다.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인 코코 이치방야는 사실 1974년 일본의 3평짜리 다방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렇고 그런 다방이 아니라 동네 커피숍 같은 건데, 무네카타 토쿠지라는 남자와 이 양반 와이프가 운영하던 그냥 아주 평범한 가게였어요. 커피 팔고 간단한 식사 되는 음식 파는 곳이요. 일본은 지금도 카페에서 식사를 파는 곳이 많아요. 근데 이 부부가 어느 날 커피 마시러 온 손님들한테 식사 안 하셨으면 오늘 카레 만들었는데 좀 드셔라 라며 건넨 게 그냥 대박이 난 거예요. 커피 팔려고 스위스에서 비싼 커피 머신 사서 차린 이 가게에서 손님들이 마시라는 커피는 안 마시고 자꾸 카레만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이 커피는 뒷전이고 밥 좀 더 달라는 소리만 하는 거예요. 결국 이 부부는 커피숍을 때려치우고 카레 전문점을 차립니다. 대신 커피처럼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궁극의 평범한 카레를 만들기로 결심하죠. 집에서 만든 것 같은데 묘하게 더 맛있고 일주일 내내 먹어도 물리지 않는, 집밥보다 2단계 더 맛은 있는데 집밥 같은 바로 그런 카레를 만든 거예요. 카레가 더 대박친 이유는 그 특유의 오타쿠적 집착에 있는데, 니들 입맛을 몰라서 다 준비했어 라는 식으로 이 가게에서 파는 메뉴 조합을 모든 경우의 수로 다 따져보면 도합 12억가지가 넘어요. 오늘부터 매일 다른 메뉴를 먹는다고 쳐도 전 메뉴를 다 먹어보려면 약 300만 년이 걸리는 겁니다. 죽기 직전까지도 다 못 먹어볼 무한성의 식탁을 차려놓은 거죠. 일단 밥의 양부터 고를 수 있는데 150g부터 시작해서 100g 단위로 레벨업이 가능해요. 체지방률 정상 범위 기준 보통 300g 먹는데 배고프면 500까지 가는 사람 많아요. 그냥 원하는 대로 눈치 보지 말고 선택만 하면 돼요. 그리고 나면 매운 정도를 고르게 되는데, 애기들이나 맵찔이 먹는 순한 맛부터 시작해서 1단계, 2단계 쭉 올라가서 10단계까지 있어요. 진짜 매운 거 잘 드시는 분, 청양고추를 과일처럼 드시는 분 아니면 10단계 추천 안 드립니다. 삿포로나 뭐 위쪽으로 가면 20단계까지도 있다고도 하는데, 아무튼 저 역시 나름 한국산이라 매운맛에는 자신 있어서 10단계 시켰다가 진짜로 하루 종일 허리 굽은 채로 지냈어요. 이게 제가 매운 걸 못 먹어서가 아니라 10단계는 그냥 뭐 사람이 먹는 게 아닙니다. 맛있게 매운맛이 아니라 아픈 거 좋아하시는 그쪽 분들이나 택해야 할 고통이에요. 10단계 먹은 사람들 후기 보면 정신이 혼미해졌다라느니 앞이 안 보였다, 몰래 화장실 가서 울었다 이런 말들 나오는데, 이거 맛있어서 아니고 아파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가시면 한국인이니까 4단계 정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코 이치방야의 카레를 먹어보면 확실히 묽은 인도식이 아니라 루의 점성인데요. 오랜 시간 뭉근하게 끓여내서 철퍼덕하고 떨어지는 묵직하고 끈적한 그 점도요. 토핑 종류도 엄청나게 다양한데 이 토핑류가 대부분 튀김인 이유가 있어요. 튀김옷의 공기층 사이사이로 뜨거운 카레가 스며드는 순간부터 바삭함과 눅눅함의 그 절묘한 경계선을 넘나드는 맛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첫입엔 바삭하게 씹히지만 씹을 때마다 배어나오는 돼지 등심의 육즙과 전혀 거부감 없는 향신료를 머금은 물기 젖은 카레가 입에서 뒤섞이는 겁니다. 다방으로부터 시작된 이 카레집이 순탄하게 대기업으로 성장했냐라고 하면 또 그건 아닌 게, 2016년에 회사의 존망을 뒤흔드는 엄청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일명 폐기 돈가스 유출 사건이라고 불리는 일본 식품업계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사건인데,
텐데요. 코코이치방역 공장에서는 매일 엄청난 양의 돈가스를 생산하는데 여기서 이물질이 들어갔거나 규격에 안 맞는 불량품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뭐 유통기한이 지나서 상품 가치가 없거나 그런 거 말이에요. 회사는 이 불량 돈가스 수만 장을 전량 폐기하기로 결정하고 폐기물 처리 업체한테 맡겼어요. 이거 우리가 판매할 수 없는 거니까 확실하게 없애달라고 돈까지 쥐어주면서 넘긴 거죠. 근데 이 폐기물 업체 사장이 딴 마음을 먹은 거예요. 멀쩡해 보이는 돈가스 수만 장을 보니까 그냥 눈이 냅다 뒤집어진 건데, 아니 이거 튀겨놓으면 아무도 모를 텐데 왜 이걸 버리나 싶어서 몰래 빼돌립니다. 그렇게 코코이치방야가 버리라고 준 쓰레기가 결국 마트 진열대에 오르게 되는데요. 완전 난리가 났어요. 뉴스 속보로 뜨고 커뮤니티들 전부 다 뒤집어지고 코코이치방야가 쓰레기 돈가스로 푼돈 벌다가 딱 걸렸다느니 그런 글이 계속해서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은 전후 사정을 아예 모르니까 당연히 코코이치방야가 돈 좀 아껴보겠다고 못 먹는 거 판 줄 알고 불매하자 뭐하자 하며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코코이치방야는 피해자거든요. 자기들은 돈 주고 버려달라고 맡긴 건데 완전히 통수 맞은 거잖아요. 보통 이런 상황이면 기업들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잘못 없다, 사실은 폐기물 업체가 나쁜 놈들이고 우리는 착한 피해자다 하면서 해명하기 급급하고 억울함 호소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보도자료 뿌리기 바쁘잖아요. 근데 코코이치방야는 완전히 다른 노선을 택합니다. 사건이 터지자마자 경영진이 직접 나서서 기자회견 열었어요. 폐기물 업체의 잘못인 것은 맞다. 하지만 그 업체를 선정하고 끝까지 감시하지 못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있다. 모든 책임은 코코이치방야가 지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전수조사 바로 갈깁니다. 지금까지 폐기했던 모든 재료들, 돈가스뿐만 아니라 소시지, 치킨, 야채까지 싹 다 추적해서 어디로 올라갔는지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다 파헤쳤어요. 그리고 그 과정을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다 공개해버립니다. 우리가 조사해보니 이만큼 유출되었더라, 어디 슈퍼에서 몇 월 며칠에 팔렸더라, 드신 분들 정말 죄송하다 라고요. 자기들의 치부를 낱낱이 까발리는 이 신박한 태도에 일본 국민들의 신뢰도는 상승해버리는데, 자기네 잘못도 아닌데 저 정도로 한다고? 당근이 판매된 날짜랑 시간까지 적혀있다고 하면서 탐정급 위생관리에 살짝 감동을 받았던 거죠. 실제로 코코이치방야는 지금도 폐기물 유통이라면 경기를 일으키며 폐기물을 다시는 팔지 못하게 애초에 포장지를 다 뜯어내고 아예 곤죽을 만들어서 내보냅니다. 그리고 그것마저 못 믿었는지 담당 직원이 폐기물이 나가는 순간부터 소각로에 들어가는 순간까지 직접 따라다니면서 두 눈으로 확인하고 사진까지 찍어서 보고하는 그야말로 강박적인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신뢰를 회복한 코코이치방야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었던 비결로는 블룸 시스템이라는 좀 특이한 가맹제도 덕인데, 보통 프랜차이즈는 돈만 있으면 가맹비 내고 인테리어비 내고 뚝딱 매장 차려주잖아요. 본사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이 점주를 맡든 크게 상관없는 거고 가맹비 받고 그냥 재료나 팔아먹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이러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내 가게라는 느낌이 없어요. 주인의식이 아예 없는 거죠. 어차피 남의 브랜드고 나도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남들 하는 대로 재료비 좀 아끼면서 본사 레시피 주는 대로만 해서 팔면 되지 뭐,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근데 이러다가 가맹 하나가 대충 하게 돼서 맛 변하고 서비스 떨어지면 브랜드 이미지 순식간에 박살나는 거예요. 코코이치방야 창업주는 이걸 꿰뚫어 봤는지 돈 낸다고 사장 안 시켜준다, 우리의 철학을 몸에 새기는 사람에게만 가게를 내준다 라면 남한테 매장을 주지 말고 우리 직원한테 주자라고 합니다. 입사해서 몇 년 동안 밑바닥부터 일하며 설거지하고 카레를 끓이고 서빙하고 재고 관리까지 전부 다 마스터한 직원, 그 중에서도 나도 내 가게를 하나 갖고 싶다 라고 손을 번쩍 든 직원에게만 가맹점주 자격을 주는 건데요. 돈 없어도 돼, 우리 믿고 대출 받아 라면 회사가 대출 보증까지 서줍니다. 로열티 그런 거 안 받습니다. 이미 장사 엄청나게 잘 되고 있는 직영점 그냥 그대로 물려줍니다. 네가 사장이 되라, 그 대신 절대로 맛을 변질시키지 말아라,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좋은 구조냐면 본사에서 몇 년 구르다 온 사람은 이미 코코이치방야의 DNA가 몸에 밴 사람이에요. 손님에게 제공해야 할 서비스 태도는 기본이고 카레의 온도며 기름때 지울 때 필요한 세제가 뭐며 뭐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능적으로 다 아는 사람인 겁니다. 이 시스템 덕분에 코코이치방야는 어느 매장을 가도 맛이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도쿄에서 정신없이 먹으나 오사카 후미진 곳에서 먹으나 그게 그 맛이에요. 프랜차이즈의 고질병인 전바점이 거의 없는 퀄리티 컨트롤이 가능한 겁니다. 이 평등한 맛과 선택의 자유 덕에 코코이치방야가 인도에서 성공한 거라 볼 수 있는데, 인도 양반들 자기네 카레가 세상에서 제일 맛있고 모든 역사가 카레에 있다고 생각하는 그 자존심 센 양반들이 이 일본 카레집 앞에 줄을 서요. 이게 바로 일본이 가진 저력이자
진짜 재창조의 힘이 아닐까 싶어요. 2013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보유한 카레 레스토랑 체인으로 기네스북에 등재되며 그 위력을 공식적으로 인증받은 셈이죠. 코코이 지방야에 가시면 4단계로 로스가스 얹어서 드세요. 그리고 내가 픽한 카레가 나오면 밥이랑 섞지 말고 이쁘게 한 입 크게 떠서 드셔보세요. 혀끝에서 녹아내리는 그 익숙하고도 특별한 맛이 다음 방문 날짜를 기다리게 만들 겁니다. 안녕히 계세요.